자, 반갑습니다. 기영TV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저도 책을 썼지만, 이 찬 사람이 이 책을 나눈 것을 책 쓴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산고의 고통이다. 생각보다 쉬운 것 같지만 정말 고통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성공한 그 미용인들이 이 책을 많이 내고 있어서 기쁜데, 오늘 여러분한테 이 헤어샵 성공 시나리오 현장에서 정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우리 오늘은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노장군 작가님을 모시고 책의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또 책을 썼어요? 책은 한 6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야, 그렇죠. 예, 대표님 덕분에 용기를 내서 쓰게 됐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장님들이 실전에서 뭐 미팅하고 회의하면 그분들이 아파하고 궁금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가려운 것을 긁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오늘 받아서 이렇게 봤지만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분들이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럼 이 책 내용을 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떤 분들이 먼저 보면 좋을까요?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책을 쓴 계기는 우리나라의 이제 미용실의 97% 이상이 5인 이하 살롱인데 정작 이제 우리나라에서 책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저 역시나 일하고 있는 곳도 마찬가지지만 이 3%의 원장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5인 이하 살롱에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또 어떤 뭐 교육을 받아서 그거를 당장 접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분들은 정작 배우고 공부하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없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작지만 제가 그동안 했던 경험이 미흡해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그 97%의 원장님들이 좀 한번 보고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적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아주 공감해요. 좀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대형으로 이렇게 계속 이끌어 갔기 때문에 이 뒷얘기들은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한테 주고 싶었던 핵심적인 포인트가 혹시 어떤 거였나요? 항상 이제 그분들을 제가 20년 넘게 잘 아시다시피 프랜차이즈 쪽에서 있다 보니까 많은 원장님들을 뵙고 하면은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갖고 계신 생각 자체가 너무 이제 경직돼 계시다. 그러니까 뭐 시스템 얘기 나오면 무조건 그거는 대형 샵 얘기야. 그렇죠. 큰 샵이야. 잘하는 사람의 문제야. 뭐 이렇게 따지고 나는 그냥 할 게 없어. 그냥 열심히 나 좋아하는 고객만 받으면 돼. 뭐 요 정도 선에서만 이렇게 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예. 그렇구나. 지금 이게 크게 그 4개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제목 자체도, 진짜 미용인한테 확 와닿는 것 같은데, 1장을 보면, 아는 것과 아는 것 같은 거. 이거 진짜 가슴 저리게. 이제 저도 이제 교육하는 사람이자 뭐 하면, 알고 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 행하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진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게 공감이 갔었는데,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성장, 이런 것들을. 힘들어서 이제 그만할래요. 또 체인점에 계시니까 뭐 전환하기 전에 그만두려고도 하고 좌절하고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1장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1장에 이제 대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원장님들 처음 만나 뵀을 때 원장님들이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시는 분 혹은 하다가 정리를 이제 실패했다라고 표현해가지고 정리하시려고 하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하고 마지막에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말씀이 알아요. 그거 다 아는데요. 그렇죠. 어떤 말을 해드려도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그게 왜 어떤 걸 내포하고 있고 그 내용들이 내가 뭘 수정하면 충분히 개선 가능한 부분들인데 이거를 몰라가지고 그냥 포기하시는 게 아쉽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는 것 같은 거랑 아는 것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거죠. 이거를 메타인지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지능이 높은 게 아니라
아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모르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애들이 메타인지가 높고 성적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미용실 원장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대형 살롱에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매출을 많이 하는 원장님들은 오히려 계속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무언가를 말씀드리면 아 내가 그게 부족했나? 이거 이런 방법으로 바꿔볼까? 이렇게 하시는 반면에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혼자서 미용실 하시는 원장님들이 미용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 특히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얘기만 나오면 옛날에 내가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안 돼요. 예. 그거 제가 다 아는데 그거 안 돼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1장은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쭉 한번 적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진짜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 게 가장 위대한 깨우침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모르는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질문을 찾고 그렇죠. 방향을 찾아가는 건데 참 좋은 얘기, 중요한 얘기가 이 1장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2장에 보면 관계 우선의 법칙 이렇게 돼서 첫 번째 모르고 익숙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문제를 단순화해야 해결책이 보인다. 이런 거. 저는 사실 이게 진짜 이 인터뷰가 아니라 제목만 봐도 막 가슴 절절해요. 같은 미용계가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자, 2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이거는 이제 그런 개념들. 이거 충분히 이거는 꼭 대형 살롱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걸 몰랐었구나라는 것만 깨우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 중에 몇 가지 좀 놓치고 가거나 모르고 있는 것들 혹은 착각하고 있는 것들 이게 개선돼야지 빨리 뭔가 미용실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들이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원장님들하고 이렇게 강의를 한 번씩 하다 보면 원장님들이 내 기술력에 대해서 자신할 때가 어떨 때냐면 먼 데서 온 고객들이 와서 원장님만한 기술 좋은 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멀지만 와서 해요. 이래요. 그럼 에피소드인데 강의하다가 한번 고객분들 중에 제일 먼 데서 오는 분이 어디냐 그러면은 처음에는 경기도 더 먼 데 없으세요? 그러면 대전 더 먼 데 없으세요? 부산 그러다가 이제 더 먼 데 없으세요? 그러면 머리 긁적이면서 어떤 분이 일본에서 오는데요. 그러면 더 먼 데서 오시는 분 없어요? 그럼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나중에 남미에서 오는 분까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잖아요. 미국에 계신 분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머리가 지저분하니까 나 머리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 와서 다시 이쪽으로 왔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볼 일이 있거나 시댁이 있거나 친정이 있거나 온 김에 머리를 하는 거고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겠어요? 당연히 여기 와가지고 원장님 잘하셔서 한다고 하지.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남자 커트가 많다고 해서 이런 것들 가지고 내가 착각을 한다든지 또 다른 미용실에서 크레임 걸려서 온 고객들이 내가 머리를 해주면 웃고 나갔을 때 이게 왜 웃고 나가는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 현상만 딱 보고는 엄청나게 나 스스로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과대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실제보다. 그렇죠. 크레인 고객들은 주니어 디자이너가 머리를 해주고 나도 되게 웃으면서 나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 매장에 온 신규 고객, 여자 고객의 상담 시간이 긴지 다른 미용실에서 머리를 망쳐서 왔다는 고객의 상담 시간이 긴지만 보면 돼요. 어느 쪽이 더 내가 상담을 오래 해주는지 아마도 거의 크레임 걸려서 온 고객의 상담 시간이 월등히 깁니다. 당연하죠. 예,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예, 다른 건 없어요. 예, 이거는 저희가 같은 브랜드, 같은 객단가의 매장의 디자이너들의 객수를 비교해 보니까 매출이 3배까지 차이 나는데 이거를 왜 그런가를 분석을 해 봤었어요. 이 영상을 찍어서 이 동선이나 상담이나 이런 걸 하다가 여러 개를 찍다 보니까 이제 공통점으로 딱 발견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매출이 700 동일한 객수로 브랜드는 동일하니까 환경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700만원 올리는 디자이너랑 2,400, 500까지 올리는 디자이너의 객수가 동일한데 차이가 뭐냐? 상담 시간의 차이더라.
보통 700 정도 올렸던 디자이너는 고객이 오면 바로 시술대에 앉혀서 상담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상담 시간이 결코 3분이 넘어가질 않더라. 예, 결과적으로 이렇게 몰래 촬영을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그리고 또 반대로 3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디자이너들은 물론 회원권을 끊는 거지만 거의 10분 이상의 상담을 해주더라. 상담 시간에. 예. 그럼 결과적으로 객수는 동일해도 이 첫 번째 디자이너는 예전 농경사회식 미용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고 매출은 못 올라간다. 이게 아까 크레인 고객도 적용이 되더라. 그래서 크레인 고객만큼의 상담 시간을 확보해주면 반대로 미용실의 디자이너들의 매출이나 객수는 증가하더라. 예, 이 굉장히 간단한 논리예요. 어떤 돈을 많이 쓰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참 그 한마디만 해도 엄청난 여러분이 가치의 인터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간단한 부분만 제가 짚고 넘어가면 이 3장에 보면 기본이 이긴다. 예. 이게 성공하기 어떻게 보면 기본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을 좀 전달하고 싶어요? 보통은 이래요. 미용실이 어려워지면 아까 전장에 말씀드렸던 내용 때문에 원장님들 마음속에 뭘 갖고 계시냐면 난 기술은 자신 있어. 고객들이 다 기술은 만족해 한대. 나를 찾는 고객들이 다 머리를 잘한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은 좋은데 이게 제품이 안 좋나? 그래서 제품을 계속 바꿔봐요. 안 되죠. 예. 나 기술이 좋은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 예. 그래 뭐 여러 가지 홍보 채널을 가지고 해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별로 성과가 없어요. 이유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유심히 주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그 뭐 인스타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이런 게 시대가 굉장히 빨리 채널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잘한다고 히트 쳤던 미용실이 지속되는 거, 3년, 4년이 지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거는 다소 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코로나 때도 계속 성장하거나 그 성장한 매출이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왜 그게 유지되냐 보면 결국은 기본인을 잘하더라. 어떤 유행 아이템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는 물론 플러스 알파적 효과는 있지만 그렇죠. 결국 본질적인 거는 기본에 충실한 게 가장 좋더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게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인데, 그죠? 예. 그리고 대표적인 게 오히려 잘하시는 분들은 정도를 찾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반면에 어려울수록 어떤 거를 찾냐면 자꾸 비법, 뭐 어떤 법칙, 미용실을 무슨 공식 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미용실이요. 공식 외운다고 뭐 어떤 비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뭘 하고 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보면 이제 시스템 해부 어떤 면에서는 진짜 20년 동안 이게 프랜차이즈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느낌의 연구 분석해서 시스템이 또 잘 됐을 것 같은데 여기서 그 많은 것 중에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시스템 해부는 이런 거예요. 그래 좋아요. 앞장에서 그래 기본적인 거 그리고 내가 문제가 뭔지도 알겠어. 그리고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한 게 뭔지도 알겠어. 그럼 나 뭘 해야 돼? 난 지금 뭔가를 해보자고 해도 자금이 좀 부족해. 혹은 이미 인테리어가 좀 노후됐기 때문에 그럼 인테리어를 다 바꿔야 돼? 당장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뭐라도 내가 했는데 성과는 좀 있어줘야 이걸 꾸준히 실천해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번 요 정도는 한번 실천해 보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성장할 수 있다. 요거는 몇 가지 확실한 것들, 스킬들 그렇게 돈이 들어가지 않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지막 장에 담겨 있죠. 지금 이게 232페이지로 이렇게 진짜 뭐 사파도 없이 정말 알지게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하죠? 예. 지금 어디에서 가능해요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대다수 서점, 온라인 서점에서 다 구입이 가능하고요. 예,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유명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예,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책값도 아주 예쁜 가격 16,000원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게 이 책을 제가
여러 책을 추천해 드렸습니다만 꼭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이 밑에 댓글을 달아두시면, 순서에, 선착순 순서에 의해서 제가 10분에게는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댓글, 오늘 영상 보시고 댓글, 좋은 글 나누시고,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하신 김에 우리 그 전국의 그 미용인, 또 키움TV 시청자분을 위해서 인사 말씀하고 마무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기 키움TV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계시는 미용인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저 역시도 또 키움을 통해서 과거에 이렇게 성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여기 김덕기 대표님 같은 분들이 미용계를 참 이렇게 선두에 가시는 것 같아요. 사실 대다수 미용인들이 본인의 사업이나 이런 거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또 다수를 위해서 뭔가 움직이는 건 좀 소극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존경하고 또 이런 영상을 많이 보시면서 좀 미용계 전반적으로 성숙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브랜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미용계의 97%의 미용실들이 다 성장돼야 30년 전 요금에서 지금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게 결국은 97%의 미용이 성장하지 않으면 미용계는 계속 여기서 더 발전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방송과 교육과 또 다양한 시스템을 좀 접하시면서 다 같이 좀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했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이 책이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 부사장님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미용인들이 정말 많은 것을 얻는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꼭 드네요. 자,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